해시태그 3장 이중장부 2023-11-4 2340 푸놈펜 외곽 안정가옥 천장팬이 덜컥거리며 도는 소리가 방의 심장처럼 균일했다. 담배와 라임 껍질, 오래된 종이의 냄새. 어머니가 막 떠난 테이블에 박찬호는 손바닥에 젖은 열을 느끼며 노란 공책을 꺼내 내려놓았다. 표지는 손때로 미끄럽고 모서리는 닳아 종이 섬유가 솟았다. 그는 가운데쯤을 펼쳐 연필로 칸을 나눈 페이지를 보였다. 좌표, 시간, 시설 특징, 그리고 아주 작은 기호들. 절반은 진짜고 절반은 덧입니다. 끝소리가 굳게 닫힌다. 덧 표시는 제 방식대로 해놨고요. 맞은편의 운영자는 눈을 가늘게 했다. 이름 대신 일하는 눈빛. 그 방식이 오늘 밤도 통한다고 장담합니까? 보장은 없죠. 박찬호는 어깨를 조금 낮추며 예를 지켰다. 틀리면 저도 같이 끝입니다. 그는 연필 끝으로 몇 줄을 짚었다. 1105-45A-17 회색 지붕, 시멘트 외벽, 문 세겹, 지연사 H 기호 1105-210B-3 강변 창고, 푸른 대문, 내벽 페인트 얼룩, 옆에 작은 별표 덧 1105-330M-12 산악 갈림길 이후 철문 1, 경비 3, 표식 없음. 운영자가 손가락으로 마지막 줄을 톡 치며 물었다. 왜 빈칸이죠? 진짜는 빈칸입니다. 박찬호가 짧게 웃었다. 여긴 표식이 미끼가 됩니다. 표시하면 그 표시를 따라 움직이니까요. 빈칸은 지도가 아닌 사람으로만 읽힙니다. 그 사람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운영자의 질문이 공기 속으로 반쯤 스며든다. 있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박찬호는 시선을 페이지에서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는 외투 안쪽에서 얄팍한 회색 노트를 하나 더 꺼냈다. 이쪽엔 좌표가 아니라 코드가 적혀 있었다. K-104, K-221, K-337 그리고 K-381 옆에는 연필로 콕 찍은 점. 점은 번지지 않게 깊이 눌려 있었다. 그건? 운영자가 물었다. 콜 스크립트 코드들이요. 박찬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사람 이름 대신 부르는 이름. 빨리 지워지라고 만든 이름이죠. 운영자는 노트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어디까지 가담했습니까? 모집. 답은 준비되어 있었다. 시작은 브로셔였고 그 다음은 항공권 대납, 보증금 공제. 설명회가 예행 연습으로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관리로 넘어가고 나선 장부를 만들었죠. 벌금, 지각, 스크립트 이탈 숫자로 사람을 재단하면 마음이 덜 아픈 줄 알았습니다. 그는 얇은 사진 한 장을 노트 밑에서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흐릿한 사무실, 어깨를 맞댄 두 사람. 한쪽 셔츠 단추가 비어있고 둘의 웃음은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 조카. 그는 짧게 말했다. 내가 데려왔고 하루 만에 인성 문제로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그 말은 순종 부족입니다. 그날부터 장부의 반을 바꾸기 시작했죠. 빈칸을 늘렸고 별표를 뒤집었습니다. 천장팬이 한번 크게 덜컥거렸다. 무전기에서 얕은 잡음이 지나갔다. 운영자가 볼륨을 낮추며 물었다. 오늘 밤 덧 좌표는 몇? 세. 박찬호가 연필로 별표가 찍힌 세 줄을 톡톡 쳤다. 그중 하나는 일부러 눈에 띄게 놔둔 거고요. 사진 찍히라고. 쇼 단속 대비.
운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에 나오면 내일은 기사 제목으로 나온다. 그 사이에 산 쪽이 비워집니다. 박찬우가 말했다. 이동은 4시간 전이 많고 가끔 2시간. 삭제 주기 맞춰요. 지도가 아니라 시계를 보고 움직입니다. 운영자는 무전기로 짧게 지시를 내렸다. T-알파, A-17 확인. 베타, B-3 여부 확인만. 카메라 보이면 바로 철수. 답신 2개가 겹쳐 들어왔다. 확인 수신. 박찬우는 연필을 세워 빈칸 옆에 아주 미세한 가로선을 그었다. 선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게 제 표시입니다. 빈칸 가운데의 선. 표식 없는 표식. 그걸 아는 건 지금 방 안 둘 뿐입니까? 운영자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셋. 박찬우가 회색 노트를 건드렸다. 한 명은 더 이상 셀 수 없게 됐고요. 지붕 위로 얇은 로터 소리가 한번 스쳤다. 드론. 운영자가 전등 스위치를 내렸다. 방은 어둠에 금방 적응했다. 무전기는 저전력으로 떨어지며 작은 초록점 하나만 남겼다. 위치, 오래 못 씁니다. 박찬우가 공책을 덮어 외투 안에 깊이 밀어 넣었다. 종이가 땀을 먹고 글씨가 더 진해졌다. 문이 반쯤 열리자 바깥 공기가 서늘하게 들어왔다. 골목 어둠에 오토바이의 헤드라이트가 길게 지나갔다. 운영자가 걸음을 떼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었다. 당신은 왜 돕습니까? 돈 말고. 박찬우는 대답 대신 노트 가장자리에 K-381을 건드렸다. 이게 돌아오면 제가 붙인 이름을 제 손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운영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전부가 지금은 충분합니다. 마이너스 2023-11-5 12 푸놈펜 외곽 골목. 차량은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았다. 내비게이션의 희미한 푸른 빛이 운전석의 턱선만 떠올렸다. 바퀴는 모래를 설득하듯 미세하게 미끄러졌다. 코너를 돌 때마다 바람이 다르게 불었다. 무전기가 속삭였다. B-3 감시자 둘 덧. 운영자가 짧게 답했다. 회피. 박찬우는 무릎 위 공책을 손바닥으로 누르며 핀의 위치를 하나 옮겼다. 강변에서 산으로, 산에서 갈림길로. 철문이 반쯤 열려 있으면 좋은 날입니다. 그가 중얼거렸다. 닫혀 있으면 사진 찍는 날. 오늘은? 운영자가 물었다. 사진 찍는 날. 그는 대답했다. 그래서 산이 비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라디오에서 갑자기 낯선 단어가 들렸다. 5인 패턴 중지 권고 전파에 씹힌 문장들이 납작하게 이어졌다 끊겼다. 운영자가 볼륨을 더 낮췄다. 우린 좌표와 사람. 박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좌표와 사람. 도로 옆 표지판에 흰 페인트가 벗겨져 오래된 화살표가 흐릿하게 드러났다. 북쪽. 지우려다 남은 흔적. 그는 그 화살표와 자신이 그린 빈칸의 선을 포개보았다. 똑바르지는 않았지만 겹치긴 했다. 마이너스 2023-11-5 41 산악도로 초입. 철문이 보였다. 반쯤 열린 상태. 녹슨 경첩이 바람에 미세하게 울었다. 오른쪽은 지나치게 닦인 길, 왼쪽은 풀이 길을 먹은 길. 운영자가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다. 표식은 종종 장식이었다. 냄새. 박찬우가 창문을 조금 내렸다.
공기 속에 소독약 가장자리 같은 냄새가 희미했다. 어제 비웠네요. 오늘은 이동.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전기가 짧게 깜빡였다. A-17 비어있음. 4시간 전 이동 표기. 운영자의 턱이 조금 내려갔다. 지도와 시계가 일치했다. 갈림길 표지판 뒤로 개 발자국이 얕게 찍혔다. 두 발자국이 겹쳐진 자리, 흙이 새로 반짝였다. 지금 이쪽을 넘나들 겁니다. 박찬우가 손가락으로 바깥을 가리켰다. 이동 루틴이 모범생이라서요. 삭제 주기, 단속 쇼, 사진 타이밍 정해진 교과서가 있습니다. 교과서는 바뀌지 않습니까? 운영자의 눈이 옆을 스쳤다. 수익이 줄기 전까진요. 박찬우는 짧게 웃었다. 여긴 수익이 교과서를 만듭니다. 마이너스 2023-11-5 57 임시 검문 흔적. 넘어진 삼각 표지판 아래에 눌린 과자 봉지. 어제 혹은 오늘 새벽. 봉지 가장자리에 묻은 먼지가 아직 마르지 않았다. 박찬우는 발끝으로 표지판을 살짝 밀어 뒤편을 확인했다. 얕은 발목 자국, 깊지 않은 타이어 흔적. 추적견 돌렸네요. 바람이 바뀌면 코가 흔들릴 겁니다. 운영자가 짧게 대꾸했다. 바람은 우리 편일 때만 이야기죠. 오늘은 박찬우가 코로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내뱉었다. 우리 편일 겁니다. 무전기에서 팀- 베타의 목소리가 들렸다. B-3 덧 확정. 카메라 2 지역 단속 인원 집결. 운영자가 바로 끊었다. 철수. 북쪽 집중. 박찬우는 공책을 덮으며 손바닥에 남은 흑연을 엄지로 문질렀다. 송금 사이로 번진 검은 가루가 얇게 퍼졌다. 빈칸이 진짜. 그는 자주 섞인 미소를 아주 잠깐 지었다. 오늘만큼은 마이너스 2023-11-5 113 이동 중 차량. 자동차 안에 세 개의 호흡이 같은 길이를 갖기 시작했다. 드론이 멀리서 한번 스쳤다 사라졌다. N-12 접근. 무전기 문장이 짧게 울렸다. 운영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착 전 2분 라이트 오프. 박찬우는 창밖 어둠을 보다가 문득 묻는다. 여기서 끝나면 저를 어디로 보내실 건가요? 운영자는 전방을 본 채로 답했다. 살아있을 곳. 이름은요? 이름이 없어도 사는 곳. 박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 아닌 표정을 지었다. 괜찮네요. 이름이 있으면 자꾸 불러야 하니까. 그의 손 아래 공책이 미세하게 울었다. 빈칸들의 가장자리가 밤의 흔들림을 따라 떨렸다. 그는 엄지로 K-381을 한번 눌렀다. 종이가 살짝 움푹 들어갔다가 되돌아왔다. 종이는 기억을 잘했고 사람은 가끔 그보다 못했다. 마이너스 2023-11-5 124너리 임시 은폐. 차량이 나무 그림자 가장 짙은 곳에 멈췄다. 헤드라이트는 꺼진 채 대시보드의 작은 불빛만 사람의 얼굴 일부를 조각처럼 띄웠다. 바깥에서 금속이 아주 멀리서 울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인지 닫히는 소리인지 구분되지 않는 거리. 운영자가 무전기를 귀에 대고 낮게 말했다. 알파 준비. 윈도우 짧다. 답신이 돌아왔다. 확인. 박찬우는 마지막으로 공책을 펼쳐 빈칸들 사이를 훑었다. 빈칸의 선, 별표의 위치, 동그라미의 크기.
오늘 밤 그 표식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종이를 접어 외투 안쪽 깊은 곳으로 밀어 넣었다. 그때 가슴팍에서 종이가 땀을 더 먹었다. 글씨는 더 진해졌다. 진해진 만큼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밤이 되었다. 한 가지. 운영자가 차문을 열며 말했다. 당신 돌아오면 증언할 겁니까? 박찬호는 잠깐 생각했다. 공책의 무게와 조카의 빈자리를 동시에 떠올렸다. 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바꾼 빈칸들을 제대로 채워야 하니까요. 문이 열리고 찬 공기가 한 번에 들어왔다. 냄새 없는 냄새, 돌, 습기, 오래된 나무, 사람. 박찬호는 어둠 속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 순간 무전기가 아주 얇게 말했다. 접근 1분. 그는 스스로에게만 들리게 속삭였다. K-381. 버텨. 이름 대신 코드, 코드 대신 사람. 오늘은 빈칸이 길이었고 길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길은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의 가장자리에서 자기 몫의 선을 그었다. 마이너스 2023-11-5 128M-12 외곽. 철문이 보였다. 한 겹만 서 있는 철문. 경첩은 기름칠이 되어 있지 않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얇게 울었다. 운영자가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다. 박찬호는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떠올렸다. N-12 빈칸 가운데의 가로선. 표식 없는 표식. 무전기가 말했다. 경비 2, 교대 시간 2분 전. 들어갑니다. 운영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차가움 속에 긴장이 얇게 깔려 있었다. 박찬호는 외투 안쪽 공책을 한 번 더 눌렀다. 종이의 촉감이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졌다. K-381. 유진. 그가 만든 코드. 그가 지워야 할 이름. 오늘 밤 그 이름이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의 장부도 비로소 닫힐 수 있었다.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헤드라이트 없이 달빛만으로. 철문이 가까워졌다. 문 너머에서 아주 희미하게 형광등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 속 어딘가에 빈칸이 사람이 되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박찬호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뎠다. 해시태그 사장 합법의 얼굴 -7000자 축약판 2023-11-6 900 푸놈펜 호텔 연회장. 리나오는 정확히 준비된 미소를 얼굴 중앙에 놓았다. 현수막에는 지역 아동 교육 기금이라는 문장이 인쇄되어 있었다. 단상에서 그는 원고의 첫 줄을 지우고 다른 리듬으로 말했다. 기업의 책임은 이 도시가 더 안전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자석에서 손이 올라왔다. 국제 제재에 대한 질문이었다. 리나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기업은 언제나 법을 준수합니다. 미소의 공률을 낮추며 그는 측근의 속삭임을 들었다. 분산 시작. 강변 접고 산악.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드링크 잔의 결로를 엄지로 한번 훑었다. 물방울은 사람의 고백처럼 쉽게 사라졌다. 연회장 구석에서 여학생 둘이 상장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리나오는 자연스럽게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 턱을 올렸다. 사진은 늘 합법의 얼굴을 찍었고 그 얼굴은 내일 기사에 깔끔하게 붙을 것이었다. 플래시가 꺼지자 그는 손목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오전 9시 12분. 어젯밤 산 쪽에서 움직인 그림자들이 지금쯤 목적지에 닿았을 시간. 그의 머릿속에는 지도가 아니라 시간표만 있었다. 지도는 증거를 남기지만 시간표는 기억 속에서만 흐른다. 다음 일정은? 그가 측근에게 물었다. 시경 방문. 오후 2시. 리나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2시면 모든 사진이 찍힐 것이다. 노란 조끼, 반사 테이프, 단속 현장의 깔끔한 프레임. 프레임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사진은 프레임 안쪽만 기억한다. 2023-11-6 1120시경 사무실. 소피아는 업무용 파일을 꺼냈다. 합동단속 일정 대회 공개. 안쪽 페이지에는 하이라이트가 정갈했다. 파란 줄 협조업체 단속 제외. 노란 줄 사진 촬영 가능 동선. 표로 정리된 문장은 중립을 가장했고 곧바로 의도를 가리켰다. 젊은 형사가 옆자리에서 낮게 말했다. 이번만은 제대로 하죠. 소피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우리는 일정대로 한다. 그녀는 핸드크림을 손등에 바르고 얇은 메모 한 장을 끼워 넣었다. 14-16 노출 금지 산악 루트. 폰이 떨리며 문자를 밀어 넣었다. 그녀는 확인만 눌렀다. 확인은 동의가 아니었고 의식이었다. 전화기를 귀에 가져갔다. 강변 라인은 카메라 많이. 산 쪽은 조용히. 건조한 목소리는 잘 들리고 그래서 잘 잊혀졌다. 서랍을 닫다 말고 그녀는 손을 멈췄다. 미세한 균열이 자기 안쪽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는 감각.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다. 다음번은 늘 없었고 늘 있었다. 책상 모서리에 놓인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졸업식 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아버지도 경찰이었다. 정직하게 일하다가 일찍 은퇴했다. 소피아는 사진을 뒤집어 놓았다. 오늘은 아버지의 눈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창밖으로 순찰차 한 대가 지나갔다. 파란 경광이 유리창에 반사되었다가 사라졌다. 빛은 항상 짧았고 어둠은 항상 길었다. 그녀는 파일을 닫고 시계를 보았다. 오후 2시, 리나오가 온다. 사진을 위해. 2023-11-6 1300 비밀 서버룸. IT 요원은 화면에 떠있는 콘솔을 내려다보았다. 초록 글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흘렀다. WIP의 로지. C400 사이클. 그는 주석을 더했다. 해시태그 지연 시 수동 실행. 화면 구석에 작게 새로운 접근 시도 KR 경고가 깜빡였다. 그는 방화벽 룰을 한 줄 더 추가했다. 드라프. 문장 몇 개로 사람 몇 명의 흔적이 기울었다. USB 포트에 꽂힌 장치가 파란 LED를 한번 켰다 껐다. 그는 버릇처럼 혼잣말을 했다. 기억은 4시간마다 씻고 사람은 4시간마다 조금 더 잊는다. 모니터 오른쪽 하단에 사소한 알림이 떴다. 백업 성공. 성공은 늘 조용했다. 실패는 늘 소리가 컸다. 그는 의자를 밀었고 바퀴 소리가 케이블 바닥을 긁었다. 화면에 또 다른 알림이 떴다. K-381 접근 시도 차단 완료. 그는 K로 시작하는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한국인. 그리고 숫자는 순번. 38첫 번째 사람. 그는 로그를 스크롤 다운했다. K-381의 접근 시도가 어젯밤부터 반복되고 있었다.
누군가 밖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로그를 스크롤하며 생각했다. 삭제는 흔적이었다. 그냥 묻어두는 것이 더 안전했다. 2023-11-6 1400시경 현관. 리나오의 검은 세단이 도착했다. 소피아가 현관 계단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제복은 주름 하나 없이 다려져 있었고 어깨의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다. 환영합니다. 소피아가 손을 내밀었다. 영광입니다. 리나오가 악수를 받았다. 카메라 셔터가 연달아 터졌다. 프레임 안에서 두 사람은 완벽하게 미소 지었다. 협력, 신뢰, 안전. 사진 한 장에 세 단어가 담겼다. 이쪽으로. 소피아가 안내했다. 그들은 복도를 지나 회의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소피아의 미소가 낮아졌다. 리나오도 마찬가지였다. 회의실 안에는 카메라가 없었다. 없는 공간에서 사람들은 다른 얼굴을 꺼냈다. 오늘 저녁 강변 라인. 소피아가 말했다. 노란 조끼 5명, 반사 테이프, 파란 경광. 리나오가 답했다. 산 쪽은 이미 비었습니다. 4시간 전.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탁자 위에 서류 한 장을 놓았다. 합동단속 결과 예정된 결과. 결과가 예정되어 있으면 과정은 연극이었다. 내일 아침 기사 제목은? 리나오가 물었다. 도시가 더 안전해졌다. 소피아가 답했다. 국제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체 정화 능력 입증. 리나오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카메라 앞의 것과 달랐다. 더 얇고, 더 차갑고, 더 진짜였다. 좋습니다. 우리 몫은 끝났네요.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소피아가 말했다. 어젯밤 산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리나오의 미소가 사라졌다. 누구? 모릅니다. 하지만 박찬우 이름이 떠돌고 있습니다. 박찬우. 리나오가 그 이름을 씹듯 반복했다. 그는 이미 처리했어야 할 사람입니다. 처리는 됐습니다. 다만 완전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리나오는 창밖을 보았다. 저 멀리 산이 보였다. 산은 언제나 비밀을 잘 감췄다. 하지만 영원히 감추지는 못했다. 오늘 밤까지 정리하세요. 리나오가 말했다. 2023-11-6 2110 호텔 스위트. 샤워를 마치고 나와 커튼을 걷자 도시의 불빛이 유리창에 붙었다. 전화가 울렸다. 소피아. 내일 사진 잘 나옵니다. 사람들이 안심할 만큼. 리나오는 컵에 얼음을 넣었다. 얼음이 유리벽을 치며 맑은 소리를 냈다. 안심과 망각은 가까워. 고마워요. 그는 유리창에 입김을 불었다. 손바닥 자국이 자연히 생겼고 그는 습관처럼 즉시 닦아냈다. 표식은 남는 것보다 없는 편이 낫다. 창 아래 도로에서 사이렌이 짧게 울렸다 멎었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다. 이메일함에 새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다. 제목 긴급 KR 접근 시도 증가. K-381 코드의 외부 접근 시도가 48시간 내 17회 기록됨. 추정 출처 한국 IP 대사관 인근. 권고사항 즉시 이동 또는 격리. 리나오는 이메일을 닫았다. 휴대폰을 들어 측근에게 문자를 보냈다. K-381 오늘 밤 이동. 최종 거점으로. 답장이 곧 왔다. 확인.
그는 노트북을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만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불빛은 멀리서 보면 아름다웠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각자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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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7 110시경 사무실. 보고서를 정리하며 소피아는 메모장 한 귀퉁이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 안에 점 하나. 빈칸이 진짜. 어젯밤 민간 채널에서 우연히 봤던 문장이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 동그라미를 지우개로 문질렀다. 종이에 남은 회색 흔적. 지워도 남는 것은 늘 더 오래 남았다. 전화가 울렸다. 익숙한 번호. 수고했어요. 이번 주는 조용하게. 그녀는 예라고 답했다. 동의가 아니라 의식.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새벽의 공기가 아주 얇게 떨렸다. 떨림을 알아보는 감각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버거웠다. 서랍을 열어 아버지 사진을 다시 꺼냈다. 졸업식 날의 아버지. 정직한 눈빛. 아버지라면 오늘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사표를 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표를 내는 대신 서랍 깊은 곳에 빈 종이 한 장을 더 넣었다. 언젠가 그 빈 종이에 무언가를 적을 날이 올까?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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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7 400도시. 삭제 주기가 돌아갔다. 화면의 숫자는 지워졌고 사람의 이름은 남았다. 혹은 그 반대. 계산이 끝나면 계산서가 나온다. 계산서가 나오면 누구는 돈을 내고 누구는 이름을 낸다. 도시는 잠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도시는 깨어 있었다. 도시의 심장은 멈추지 않았다. 심장은 전기로 뛰었다. 전기는 서버를 돌렸다. 서버는 로그를 썼다. 로그는 사람을 기록했다. 사람은 숫자가 되었다. 숫자는 삭제되었다. 하지만 사라진 것이 정말 없는 것일까? 지워진 것이 정말 끝난 것일까? 삭제된 로그는 복구될 수 없지만 기억은 어떨까? 기억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다. 기억은 사람의 뇌에 저장된다. 박찬호는 어둠 속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노란 공책이 있었다. 공책은 땀에 젖어 있었다. 글씨는 번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K-381 유진. 그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움푹 파인 것은 지워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호텔 방에서 잠들지 못했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불빛 사이 어디쯤에 유진이 있을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는 망각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녀는 망각을 거부했다. 기억은 무기였다. 이소연은 대사관 숙소에서 보고서를 다시 읽고 있었다. 실종 패턴, 좌표 묶음, 삭제 주기, 숫자와 코드. 코드 뒤에는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잊지 않았다. 오늘 밤 합법의 얼굴은 사진이 되었다. 내일 아침 그 사진은 기사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기사를 읽고 안심할 것이다. 안심은 망각의 씨앗이었다. 하지만 망각은 완전하지 않았다. 망각에도 틈이 있었다. 틈 사이로 기억이 샜다. 기억은 물처럼 흘렀다. 물은 막을 수 없었다. 물은 항상 길을 찾았다. 기다림은 이 밤의 유일한 진실이었다.